네, 안녕하세요. 부자촌원생입니다.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장신동, 숭인동 일대 신속통합기획구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속통합기획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장신, 숭인 지역은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한 도시 정비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어서 2014년 5월 7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임장하기 전에는 저는 왜 이렇게 이곳이 신속통합기획구역이 많이 지정되었을까? 아니면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신속통합기획구역 후보지 인근에 어떤 중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바로 인근에는 한양도성 도심과 동대문 지역 중심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도심과 지역 중심지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지역 중심은 권역 생활권별로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주균형의 지역 고용 기반을 형성하고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상업 문화 중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정한 곳입니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주요 생활은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업과 업무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권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은 패션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창조 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이따가 살펴볼 생활권 계획에도 패션 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한양 도성 도심지에는 광활한 상업 지역이 펼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땅의 용도가 좋은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문화재의 영향권에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있어 문화재 보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땅의 용도를 살펴보시죠.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시면 제1종, 제2종 7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업성이 좋지 못한 곳들입니다. 서울시는 생활권 계획에서 균형 개발을 강조합니다. 신속통합기획구역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땅의 용도가 좋지 못해서 사업성이 없는 노후도가 심각한 저층 주거지에 개발 정비 사업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성이 좋다면 민간의 힘으로 알아서 잘 개발이 진행될 테니까 말이죠. 서론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창신 숭인 지역은 2007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주민들에 의해 2013년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5월 7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지정 이후로도 도시재생 사업 및 공공재개발 추진이 정체되면서 사업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타운 해제 1호 사업지, 도시재생 1호 사업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전면 철강 정비 사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죠?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벽화마을, 안심골목길, 지붕 개량, 담장 보수와 같은 집수리, 아니면 보존과 같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2021년 6월 도시재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즉 도시재생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창신 숭인 지역은
도시재생 지역 중에서도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이미지가 강한 선도지역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잘 진행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테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외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야말로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걸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임을 강조했거든요. 그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창신 9구역 10구역입니다. 이곳은 2022년 12월 30일 발표된 신속통합기획구역 2차 후보지입니다. 그럼 후보지 지정된 이후 지금은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까요? 2023년 5월 10일에 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습니다. 후보지로 지정된 곳에 거치지 않고 실제로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업의 목적을 보면 최종적으로 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함을 알 수 있죠.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검토 및 변경을 통해서 정비 계획과의 정합성을 반영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정비 사업과의 정합성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4월에는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 시행사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존 조합 방식이 아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14년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정체된 것과는 상반되게 신속통합기획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계속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창신 23, 숭인동 56 일대입니다. 이곳은 6호선인 창신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양 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3면이 둘러싸인 구릉 지형으로 가파른 언덕 입지로 인해서 교통 및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1차 신속통합기획구역 후보지였다가 최근 2023년 7월 5일 신통기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재가 났을 때는 좁고 가파른 길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주거지처럼 보입니다. 이곳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기존 지형을 활용해 2000세대 내외의 구릉지 특화 도심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제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창신역 일대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복합화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보전형 주거환경 정비 방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보전형 주거환경 정비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1년 6월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발표 이후에는 보전형 주거환경 정비 방안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동그라미 친 곳들을 보시면 현재 신속통합기획구역, 가로주택 등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종로의 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특화산업과 융복합된 관련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창업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고 말이죠. 동대문의 일대는 패션 디자인이 도시명 특화 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방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규 개발 주거지와 기존 주거지와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 정비 방안을 보시면 낙후된 주거 밀집 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코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권 계획구역에서 낙후된 주거 밀집 지역으로 표기된 한 곳은 2017년 보문 3구역으로 보문 파크뷰 자이로 재개발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신통기획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안전한 가로 안경 조성을 통한 보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서울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보행 생활권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인근의 저층주거지 골목길은 요즘 정비 사업 트렌드와 잘 부합합니다. 네, 이상으로 임장을 다녀온 곳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종종 제가 임장을 다녀온 곳들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자손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